데이터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읽어온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함수와 속성 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pd라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읽어오도록 하죠. 그래서 판다스 안에 있는 read CSV라는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파일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업로드한 성적 데이터를 exam.csv라는 이 성적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am.csv 이렇게 파일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exam.csv 파일은 헤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헤더를 첫 번째, 즉 0번째 인덱스로 지정한다 이렇게 안 해줘도 이렇게 0으로 자동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혹시 헤더가 없다면 여기다가 none이라고 주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헤더가 있으니까 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exam.csv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요, 데이터라는 탭이 뜨면서 이렇게 CSV 파일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에 나온 것이 이렇게 헤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프로그램에서 읽어왔으니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를 출력하게 되면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파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직접적으로 파일을 이렇게 본 것과 이렇게 읽어온 것, 즉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모두 동일한 것을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만약에 수만 개라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 일일이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에 5개 데이터를만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5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요 첫 번째 hea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출력하는데요, df를 전체 출력하는 게 아니라 df의 맨 앞에 있는 것을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문으로 바꾸고요,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5개의 데이터만을 출력했습니다. 앞에 있는 5개를 출력했는데요, 나는 10개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을 인자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0부터 9까지 10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중에 맨 뒤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꼴이라는 의미의 테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을 하게 되면요, 실행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5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뒤에도 3개만 출력하겠다 그러면 3을 주게 되면요, 이렇게 3개의 데이터만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는 5가 돼 있는 것이고요, 5가 아닐 경우에는 특별히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데이터나 뒤에 있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즉 이렇게 TOT라는 총점 시간 별로 만약에 이 데이터를 나중에 정렬을 했습니다. sort를 했을 경우에 1, 2, 3등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헤드를 이용해서 3을 주면 1, 2, 3등만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헤드 또는 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앞과 뒤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샘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하게 되면
앞과 뒤가 아니라 이렇게 랜덤하게 원하는 데이터 개수만큼을 선택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이 문장은 모두 설명문으로 하고요. 샘플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라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됐습니다. 즉 네임 에러인데요. 왜 그럴까요? 샘플은 데이터 프레임만 적용이 가능한 이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샘플을 해라. 이렇게 앞에 데이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네요. 그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샘플로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3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3개, 즉 17번, 0, 15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중간에 있는 값들을 샘플로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개수가 몇 개인지, 즉 컬럼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shape이라는 이 변수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변수를 바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df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25,9 이런 식으로 나타냈네요. 즉 행과 열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각각 컬럼의 어떤 속성 변수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info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print하고 df의 info를 출력하게 되면요. 각각의 컬럼에 대한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개의 데이터가 여기에 있고요. 총 9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컬럼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NO라는 컬럼인데 25개가 non-null이라고 나옵니다. 즉 중간에 빠진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가 25개인데 null이 아닌 게 25개니까 빠진 게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넘버는 인티자, 즉 정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n클래스부터 hours 이렇게 쭉 해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안내가 나오고요. 마지막 데이터가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데이터 타입의 오브젝트, 즉 문자로 되어 있다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마지막에 pass, fail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모두 정수형인데 pass, fail이니까 문자형,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포를 통해서 각각의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몇 개가 null 값이, 즉 비어있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통계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공부 시간이 있는데요. 이 공부 시간, 전체 학생의 공부 시간의 평균을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즉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df의 describ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요. 설명문으로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즉 공부 시간에 전체 개수는 25개인데요. 그 중에 미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4가 나오니까 전체 학생의 평균 공부 시간은 24시간.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OT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85.92가 평균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가장 최소 공부 시간과 TOT 각각의 성적들, 그 다음에 최고 점수에 대한 부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우리는 별도의 따로 로직을 짜지 않고도, 작성하지 않고도 이렇게 전체 평균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 최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5% 수준에서의 25%의 값들, 75%의 값들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함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값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면 여기 보니까 TOT까지만 나왔고 테스트는 지금 나오지 않았죠. 즉 이 오브젝트, 즉 문자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통계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자로 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 include라는 인자에다가 우리는 all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컬럼에 대해서 요약 통계 정보를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문자, 즉 테스트해서 패스하고 페일에 대한 통계도 포함을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서 결과를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테스트가 나왔죠. 그래서 25개 중에 유니크한 게 2개입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페일 두 가지가 되겠고요. 많은 게 페일이 되겠고요. 그게 자주 나오는 게 16번이 모두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여기 패스가 되겠고요. 나머지 요 값들은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NaN, 즉 값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nclude를 하게 되면 우리는 unique, top, frequency, 즉 몇 개가 되는지 이러한 정보들, 즉 문자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